뭐 독서를 좀 해야 되겠죠, 그래도. 책을 어렸을 때부터 조금 좋아한 편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예. 네. 가끔씩 서점도 좀 가지고 네, 최근에 저 50만 원어치 도서 하울도 찍은 적이 있습니다. 아 진짜요? 제가 그 너튜브 채널을 봤잖아요. 아, 보셨어요? 이제 뭐 우리 사실은 뭐 방송이긴 하지만 좀 네. 솔직히 얘기합시다. 네. 그 읽었습니까 제대로 다? 아, 또 이제 그렇진 않죠. 사실 읽으려고 꽂아놓은 것도 있고 재미없어가지고 팔기도 하고 예, 그랬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려운 요즘 서점계에 큰 손이 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아, 네, 뭐 50만 원짜리 사기 쉽지 않아요, 사실. 그럼요. 근데 저도 책을 뭐 자주 이렇게 읽는 편은 아니지만 전 서점 가는 걸 굉장히 좋아해서 그래도 한 달에 3-4번은 무조건 가거든요. 분위기가 되게 좋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괜히 가면 똑똑해지는 것 같아. 맞아. 그리고 가서 보면은 이제 베스트셀러가 쭉 이제 나열돼 있잖아요. 그럼 그 제목만 봐도 사실 그때 트렌드가 좀 보여가지고 저는 좀 공부하러 가는 편이긴 해요. 아니 근데 저는 그 책을 볼 때 좋아하는 작가가 있으면 계속 찾아보게 되잖아요. 맞아요. 저는 뭐 이제 김훈 작가님 참 좋아하는데 최근에 김훈 작가님도 뭐 연필로 쓰다라는 에세이를 낸 적이 있어서 일단 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냥 좋아하는 작가 책 나올 때마다 약간 설레고 좋아지고 이런 게 있어요. 진짜. 맞아요. 예. 세 분 당원들은 다 책을 가까이 하고 자주 읽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사실은 스스로 작가가 되고 싶어하는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쿨가당 당무회에서는 작가가 되는 법, 또 글을 잘 쓰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 소개해 주세요. 이분은요, 2004년 등단한 이후에 다양한 에세이와 문학과 철학을 넘나드는 인문 교양서를 쓰셨고요. 라디오와 인터넷 방송 진행자로도 활약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문학계의 팔방미인 정여울 작가님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원래는 문학평론가로 데뷔했었는데 요새는 에세이나 여행기나 좀 다양한 인문학적인 글들로 넓혀서 계속 글을 쓰고 있습니다. 글을 쓰고 있다. 네. 자, 다음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잘 다니던 회사에 당당하게 사표를 던지고 2014년에 데뷔해 벌써 4편의 작품을 연재한 웹소설계의 인기 작가십니다. 법정물과 판타지물 등 장르를 오가는 탄탄한 필력으로 사랑받고 계신 웹소설 작가 진무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리걸마인드라고 하는 법정물로 데뷔를 했고요. 그리고 문명이었습니다라는 작품으로 윤형세? 그렇죠. 잘 모르시겠지만 예. 그리고 지금 현재는 리얼머니라고 하는 작품을 연재 중에 있습니다. 리얼머니. 자 마지막 분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이분 필자들에게 졸조, 네, 졸조라는 별명을 얻은 분입니다. 무진장 잘 쪼으신다는 분이죠. 베스트셀러 에세이 전문 편집자시고요. 최근에는 그간의 어떤 경험담을 살려서 본인이 직접 글쓰기 책을 내신 분입니다. 김은경 작가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누군가를 쪼기도 하고 제가 쪼이기도 하면서 책을 만들었습니다. 작가 겸 편집자 김은경입니다. 전에는 보면 베스트셀러들이 소설이 많았는데 요즘은 꼭 그렇지 않은 것 네. 같아요. 네, 맞아요. 제가 서점 가서 베스트셀러 목록을 이렇게 쫙 살펴봤는데요. 에세이가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Y인터넷 서점에서 발표한 2019 상반기 종합 베스트셀러 순위를 제가 쭉 보니까 10위 안에 에세이가 무려 3권이나 들어있습니다. 정여울 작가님, 제가 좀 여쭙고 싶은데요. 갈수록 이제 사람들이 에세이를 많이 읽게 되는 뭐 이런 추세는 어떻게 보시나요? 문학이라고 하면 우리는 이제 소설이나 시를 가장 먼저 떠올리지만 에세이는 사실 오늘 주제에 가장 잘 맞는 장르거든요. 왜냐하면 누구나 쓸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시나 소설은 전문성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문학적 상징도 필요하고 또 스토리텔링의 탄탄함도 필요한데 에세이는 경험의 진솔함, 자기 자신의 어떤 진정한 체험의 자유로움, 진정성만 있으면 독자들에게 훨씬 더 부담감 없이 또 편안하게 다가갈 수가 있고 또 하나는 SNS의 역할이 큰 것 같아요. 예, SNS에 남긴 글들을 나중에 책으로 잘 변형시켜서 그렇게 나올 때 또 에세이로 변신하는 경우도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반인들도 처음 글을 쓴다. 그럼 에세이가 좀 더 쉬울 수가 있겠네요. 네. 그렇죠? 실제로 요 몇 년간 에세이 그 출판량 자체가 해마다 계속 꾸준히 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그 에세이에도 그 소위 말하는 유행이라는 게 있습니까? 네, 제가 출판사에 처음 입성한 2010년에는 스님책이 트렌드였어요. 스님. 알겠네요. 알겠어요. 스님책이 트렌드여서 그게 힐링이라는 키워드로 바뀌어서 아주 오랫동안 출판계를 강타했고요. 근데 에세이 자체 시장이 커진 건 2016년을 들 수가 있어요. 이때 배경옥 작가님의 빨강머리 애니 한 말
이게 19만 부 이상 팔리면서 그 유명 캐릭터를 앞세운 주제 책들이 베스트셀러가 이제 많이 됐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SNS 발달도 크게 영향을 끼쳐서 김수현 작가님,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 같이 SNS에서 글을 연재하시던 분들의 책들이 이제 베스트셀러 상위에 랭킹이 되고 지금은 여성 그리고 어떻게 나이 먹을 것인가가 주된 화두로 떠올라서요. 박막래 작가님 책 있잖아요. 네네. 박막래 이대로 죽을 순 없다. 김하나 황선우 작가님의 여자 둘이 살고 있습니다. 이게 큰 반응을 얻어서 여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삶의 방향을 다시 제안해주고 있죠. 그 말씀하신 작품들 중에 이제 김수현 작가님의 네.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 이 책 같은 경우에 2016년도에 나왔잖아요. 70만 부가 지금 이미 팔렸어요. 그러면 이게 인세를 계산을 해봐야죠. 그러니까 한 권당 1,000원 정도라고 해도 지금 7억이 되는 거니까. 와우! 어마어마하게 성공한 책. 어마어마하죠. 근데 이제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베스트셀러가 된 에세이들 공통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친한 사람한테도 약간 쉽게 말할 수 없는 속마음을 다룬 책들이 인기를 얻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진문 작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요새 이제 개인의 성찰이나 삶의 여유 뭐 이런 것들이 강조된 시대다 보니까 네. 독자분들이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찾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놀이, 감정, 내면이라고 하잖아요, 사실. 네. 네. 그런 내면들이 쌓여 있을 때 그런 것들을 풀어내는 욕망이 커지기 때문에 또 그 풀어내는 욕망이 커진과 동시에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보고 싶어 하는 그런 호기심 같은 것들이 좀 많아지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진짜 요즘에는 영상이건 사진이건 글쓰기건 되게 다양한 방법으로 자기를 표현하는 게 되게 중요해진 시대 중요한 것 같아요. 같아요, 진짜로. 그래서 자기를 표현하고 싶어하는 욕구 때문에 요즘 이게 출판계 핫 트렌드라고 합니다. 화면 보여주세요. 자, 내 책은 내가 낸다. 독립 출판입니다. 예. 내 책은 내가 낸다. 그러니까 요즘은 내가 쓴 이야기를 내 손으로 직접 책으로 만드는 독립 출판사들이 엄청 늘어났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정식 강사랑 얘기한 거, 그렇죠. 또 나의 생각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써서 장기 베스트셀러가 된 게 있죠. 그렇죠. 죽고 싶지만 죽고 떡볶이는 먹고 싶지만 싶다. 떡볶이를 먹고 싶다. 라는 책이 있는데 정열 작가님 이 책도 독립 출판에서 나온 거죠? 예,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에서 이제 모금을 받아서 독립 출판물로 해서 이제 사람들이 이게 우울증이 될까? 그리고 독립 출판이 될까? 두 가지 의문을 다 가졌는데 네. 두 가지 모두 적중을 했던 거죠. 그래서 입소문으로 나온 지 6개월 만에 전국 서점에서 유통되는 정식 출간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 독립 출판의 어떤 가능성을 보여준 책이죠. 현재 기성 출판업계도 독립업계를 절대로 가볍게 생각하지 않는 게요. 기성 출판계에서 냈다가 좀 잘 안 되거나 아니면 도전할 수 없었던 주제들을 독립에서 냈을 때 굉장히 큰 성공을 얻은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떡볶이 책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저 청소일 하는데요. 맞아. 네, 경찰관 속으로 같은 책들은 기성 출판계에서 도전을 하기에는 주제가 좀 너무 좁고 좀 검증이 되지 않은 주제거든요. 그래서 매출을 만들어야 되는 그 대기업에서는 좀 도전을 하기가 어려운데 그러니까 대형 출판사에서 네. 근데 독립 출판계에서 이것을 성공을 시킨 건 새로운 판을 아예 뚫어준 경우죠. 그렇죠. 그 작년에요. 네. 이 독립 출판계 전설이 된 분이 있습니다. 그 일간 이스라라고 정말 이분은 새로운 구독 모델을 만들어내셨는데 이분이 이제 학자금 대출이 많았어요. 네. 많아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SNS에 홍보글을 하나 올리죠. 여러분 한 달에 나한테 10,000원씩만 내세요. 제가 일요일 떼고 매일매일 에세이를 배달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이제 사람들이 많이들 그 에세이를 보고 공감해서 구독을 하고 6개월을 운영하면서 어마어마한 대박을 줬거든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저도 흥미롭게 지켜봤는데 이들 학자금을 2,500만 원을 모두 다 갚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본인이 또 독립 출판으로 연재한 글들을 묶어서 책으로 냈는데 그게 또 10,000부나 나갔고요. 그리고 메이저 출판사에서 새로 그림 에세이까지 내셨다고 합니다. 진짜 이제는 뭐 자리를 딱 잡은 거죠. 네. 사실 저는 그 이스라 작가님이 직접 만들었다는 홍보 포스터를 봤는데요. 이게 느낌이 있어요. 이게 레트로하게 이렇게 노란색 배경에다가 이렇게 막 멘트를 썼는데 그 멘트가요. 아무도 안 청탁했지만 쓴다. 재미도 감동도 없을 수 있습니다. 뭐 약간 이런 재치 있는 문구가 써져 있어서 저라도 약간 솔깃할 것 같고요. 그리고 새롭다. 10,000원이 전혀 아깝지 않은. 요즘 사람들이 이렇게 남들이 뭘 하는지 되게 관심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매일 이렇게 보내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내준다는 것이 지금 현재 트렌드, 독자들이 원하는 트렌드를 딱 맞춘 것 같고 또 매일 연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되게 중요하거든요, 요새. 웹소설에서도 매일 연재를 하지 않으면 독자들이 계속 따라오지 않습니다. 그런 선박자를 맞춘 마케팅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요즘에는 또 SNS에서 공감 가는 글로 인기를 많이 얻고 계신 분들을 이 출판사에서 눈여겨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기본 SNS에 이제 인기가 있다는 건 독자들을 일반 확보하고 가는 거니까 예, 예. 그런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요새 뭐 글 쓰는 분들은 다 아시는 아주 유명한 브런치라는 글쓰기 플랫폼이 있어요. 뭐 포털에서 운영하는 곳인데 요즘 이것을 통해서 책 내는 분들도 제법 많거든요. 근데 우리 김은경 졸조께서 이 지금 브런치에서 책 출간하는 그 심사위원으로 참여를 하셨다면서요? 아, 네. 저 말고 9명의 에디터분들하고 같이 각각 수상작을 결정하는 프로젝트였어요. 제가 편집자 시절부터 SNS 작가분들을 발굴하려고 온갖 플랫폼을 다 봤거든요. 네. 근데 이 플랫폼에서 글을 쓰시는 분들이 자기가 쓸 거리를 직접 기획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편집자는 이 연재 추이를 보고 이 분을 섭외만 하면 되니까 일하기가 굉장히 편하죠. 덜 좋아도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코 푸는 거죠. 네. 그리고 대형 포털 사이트랑 연결이 돼 그렇죠. 있으니까 메인에 노출이 되면 몇십만 명이 보거든요. 작가분이 금방 유명해질 수 있고 또 출간 기회가 그만큼 자주 온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플랫폼에서 연재되던 글을 묶어서 낸 책들 중에서 베스트셀러가 된 책이 되게 많아요. 90년생이 온다, 무례한 사람에게 웃으며 대처하는 법,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이거 지금 다 베스트셀러예요. 지금도 올라가 있는 그러니까요. 애들이에요. 이거. 네, 다 여기서 시작이 됐죠. 와, 대단하네요. 예, 안 읽은 상태에서 책만 내려고 하시는 분들도 사실 많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절실함이 부족한 것 같아요. 절실함. 예, 절실함이 있을 때 어떻게든 길을 찾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관련된 책도 읽어보고 또 관련된 취재도 하기 위해서 여행을 일단 또 많이 다녀야죠. 그렇죠. 예, 그리고 좀 더 깊이 있게 여행하기 위해서 여행에 대한 메모, 글쓰기도 해보고 그리고 일단은 더 많이 읽으셔야 돼요. 읽다 보면 맞춤법도 저절로 해결됩니다. 더 좋은 문장을 쓰고 싶어지는 열정도 필요하고요. 영상에서 보니까 우리 편집자님이 교정과 교열을 굉장히 이제 호되게 하시는 모습을 좀 봤습니다. 근데 우리 편집자님도 원래 편집자셨을 때 굉장히 무서운 분으로 졸조. 얘기가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교정이나 교열하실 때 무서우셨나요? 사람한테는 무섭게 대하지 않지만 제가 혼자 일을 할 때는 곤두서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내용적으로 팩트 체크도 해야 되고 교정을 보다가 오타를 하나 내면 초판을 보통 2,000부에서 3,000부를 찍거든요. 그러면 오타 하나가 나왔을 때 오타가 2,000개에서 3,000개로 증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섭다, 진짜. 전국에 퍼져 있는 거죠. 이게 또. 그렇죠, 그렇죠. 진퇴양난. 자, 오늘 주제가 주제인 만큼 제가 당원들에게 글쓰기 숙제를 한번 내봤습니다. 참. 자, 저 숙제 다 다크서클 해왔죠? 보세요, 다크서클. 숙제가 너무 많아요. 전날 밤을 샜어요. 정유미 당원이 제일 불만이 많은 것 같아요. 힘들었습니다, 진짜. 저는 불만이 많으신데요. 네. 네, 저는 열심히 잘 오늘 준비해 되게 왔습니다. 밉상이다. 꼴보기 싫어요. 훌륭을 근데 사실 제가 파워블로거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블로그에 관련된 글을 조금 적어봤어요. 강유미 당원은 안 쓴 것 같아요. 아니, 숙제 아니요. 왔어요? 잘 했죠. 썼어요. 제가 또 숙제는 잘 하거든요. 얘 숙제 안 했대요. 굉장히 숙제 안 해오는 스타일이에요. 원래 뒤에 맨뒤에 앉아가지고 숙제 안 해오고 스타일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새 식구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족에 관한 따뜻한 단편을 써봤는데요. 담백한 문체 속에 약간 간결한 진솔한 감정을 저자의 담백하고 진솔한 진심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게 마케팅이에요. 평론도 다 하세요. 포장이 아주 괜찮네요. 자, 우리 저는 보여준다. 아내에 관련된 글을 한번 써봤는데 또 그냥 평범하게 쓰면 그럴 것 같아가지고 네. 조금 오싹하게 써봤어요. 와. 오, 진짜 소설 느낌으로 쓰신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어떤 글을 써왔는지 우리 세 분 전문가님도 기대가 되지요. 그래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참고로 우리 세 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요? 시간상 두 분은 편집될 겁니다. 한 분 가장 잘 알고 전문가 세 분이 가장 좋다는 글만 방송에 나갈 겁니다. 자, 우리 에이스 지석당원부터 잘 살려서 이랬는데 읽어요. 내 거만 안 나가. 나에게 주는 용기와 열정은 그 무엇보다 의미 있고 뿌듯하게 돌아올 것을. 우리 가족은 친척 사촌 간에 왕래가 거의 없는 집이다. 나는 일반적이지 않다.
자, 우리 세 분 다 글 쓰느라고 아주 고생 많고 수고 많았습니다. 하여튼 뭐 우리 당원들은 항상 숙제를 열심히 하는 훌륭한 당원들입니다. 이 세 분이 쓴 글 중에 가장 책으로 낼 수 있겠다 생각하는 당원들을 하나, 둘, 셋 하면 손으로 딱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니까 긴장된다. 직접. 뭔데? 안 볼래? 자, 준비하세요. 떨리시겠다. 하나, 둘, 셋. 오 대박. 뭐 만장일치예요? 와. 진짜요? 분야가 다 다른데도 일치하는 거죠. 오 대박. 왜 선택하셨어요? 예, 대단하네요. 개인의 성장이라는 주제가 정말 좋고 시장에서도 언제나 통하는 주제거든요. 그리고 문장이 쑥 블로그처럼 본인이 생각하는 그 장면으로 쑥 사람을 이제 끌어당기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숙소 2층 침대에 누워 난 잊히지 않을 거야라고 되뇌며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되게 고구마 먹으면서. 나도 그 대목이 좋았어. 와이파이가 4개 틀어져 있는 사무실 이런 것처럼 그 장소에 같이 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 재밌게 읽었습니다. 좀 더 리얼하고 디테일하다. 네. 저는 이제 글쓰기의 목적이 사실 저는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쓰신 글은 굉장히 긍정적인 감정으로 마무리가 돼 있어요. 요새 독자들이 보고 싶어하는 트렌드에 굉장히 잘 부합하는 것 같아요. 지금 사실 가뜩이나 힘든 현실을 이제 보내고 있는 독자들이라고 제가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런 독자들에게는 그런 긍정적이고 볼 때마다 기분이 좋은 그런 감정들을 줄 수 있어서 충분히 시장성이 있다. 저도 더 밝아요. 앞에 자주 보자. 진짜. 저는 더 밝아요. 작가님. 밝은 걸로 치면 내가 제일 밝지. 짜장면은 먹어야 돼. 여러 가지 칭찬할 점이 많은데 글쓰기로서 가장 중요한 거는 글쓰기를 정말 사랑해야 돼요. 글쓰기를 정말 사랑하면 글쓰기라는 숙제가 그냥 숙제로만 느껴지지 않고 굉장히 즐거운 기쁨으로 느껴지거든요. 그런 사람이 작가가 될 수 있는 재능이 있는 거죠. 예. 감사합니다. 자, 세 명 다 열심히 탔지만 전문가분들은 지속 당원의 글을 선택했습니다. 블로그를 시작하게 된 이유를 이곳저곳에서 많이 묻는다. 가수가 노래 연습이나 하지 무슨 블로그야? 자극적인 질문일 수 있지만 난 이 모든 질문에 야무지게 답할 자신이 있다. 내 작은 아지트 같은 이 공간 블로그가 만들어지는 과정과 결과 속에 어느 때보다 생생한 나의 정신적인 성장 과정이 있기 때문이다. 숙소 2층 침대에 누워 곧 마주하게 될 공백기를 떠올리며 고구마를 먹은 듯 답답함에 몸서리치던 그때 잊혀지고 싶지 않다. 난 잘할 수 있다라는 나의 마음속 꾸물거림이 빈 연습장을 펼치게 했다. 나의 감정을 녹여 보는 분들과 공감대를 형성해 나간과 동시에 정보를 담아내는 과정으로 생각하며 포스팅을 업로드해 나갔고 그 결실로 파워블로거라는 배지도 얻게 되었다. 나에게 주는 용기와 열정은 그 무엇보다 의미 있고 뿌듯하게 돌아올 것을. 마치 깜깜하게만 느껴졌던 나의 공백기가 무대 위 조명이 밝게 비춰두듯 빛나는 순간들로 만들어진 나의 아지트 쑥로그처럼. 우리 당원들도 그 오래간만에 글을 쓰면서 어떻게 하면 글을 잘 쓸 수 있을까 고민 많이 했을 겁니다. 네. 근데 확실히 실전에 들어가니까 어렵죠. 네. 그래서 전문가 세 분이 나왔으니까 실전 글쓰기 팁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아까 출판사 대표님이 하신 말씀처럼 나만 쓸 수 있는 글을 써라라는 팁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걸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구체적으로 쓰는 거예요. 이게 참 나만 쓸 수 있는 글을 써라. 네. 보통은 작가가 되고 싶다고 생각은 하시지만 나를 드러내기를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좀 관념적이고 어디에서 한번 본 것 같은 글이 이제 탄생이 되는데 제가 출판사에서 투고 메일 담당이었거든요. 이런 글들이 진짜 많이 와요. 우리는 정말 대단한 사랑을 했다. 하지만 그 사람이 나를 떠나고 나는 뭐 심장을 칼로 도려내는 것 같은 슬픔에 빠졌다 하면서 감정을 길게 쓰신 글들이 되게 많은데 일단 이런 글들은 스토리가 좀 부재하고 얘기가 관념적으로 두루뭉실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일단 남지 않고 근데 만약에 이 글을 그는 항상 내 운동화끈을 묶어줬다. 비 온 뒤 젖은 흙바닥 위에서도 항상 스스럼 없이 무릎을 꿇었다 하면서 구체적으로 가면 이야기가 일단 머릿속에 남잖아요. 그리고 그 이야기가 마음에 들면 이 작가가 누군지 궁금해지고 이게 바로 오리지널리티가 생기는 거거든요.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네. 출판사가 보통 신인 작가랑 계약을 하는 이유는 이 사람한테 대체 불가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대체 불가성. 네, 그 대체 불가성을 가장 쉽게 가질 수 있는 건 나를 드러내는 거예요.